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점쳐집니다. 그렇다면 429조 원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광주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는 서상영 씨는 얼마 전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서 씨는 몇 해 전까지 민간에 위탁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 9월 1일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광주도시철도공사예요. 지금 회사 명찰에. 명찰 바꿀 때 그 기분 어떠셨어요?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제가 어떤 표현보다는 그 당사자가 한번 그 경험을 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좋았어요. 이것은 너무 좋았어요. 뭐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돈은 총 19조 2천억.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1만 5천 명을 추가 채용하고 요양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쓰일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6개월 전 아들 한우리를 출산한 박슬기 씨. 귀여워. 저는 2돌 정도까지는 그래도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외벌이로는 조금 생활하기거나 이런 거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생활비를 아무리 내가 아껴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실상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소득은 반으로 줄었는데 돈 나갈 곳은 왜 이다지도 많은 걸까요? 아토피에 좋다는 사냥 분유 한 통을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입니다. 우유 줄게 잠깐만. 한우리가 전에 신생아 때부터 좀 아토피기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사냥분유 먹여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슬기 씨는 내년부터 다소나마 이런 고민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가계소득이나 자녀 숫자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하게 되는데 자녀가 한 명인 슬기 씨의 경우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늘릴 뿐 아니라 줄줄 새고 있는 필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세일앤리스백은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후 재임대해주는 정책. 주거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59개월 아동에 국한됐던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전부로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당장 이달 15일부터는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차질 없는 이행 의사를 밝혀온 것.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며 약정 할인에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은 할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엔 당장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1인 여성 가구를 위해 최초로 시도되는 전용 임대주택,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비는 43조 1천억여 원.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장병 봉급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이를 통해 군 복무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은 제시됐습니다. 남은 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심사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길 요청드립니다. 내년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웃을 날이 많아질까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말입니다.